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요. 아마 일주일 정도는 영상을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일 휴가 떠날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업로드가 없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거 귀찮아서 그만두고 떠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다음 주를 좀 기다려주세요. 자, 어저께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던 기사, 예, 그 돈 먹는 하마 창원 재건축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잘 나갔던 창원 재건축이 이제는 돈 먹는 하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보통 이제 이 창원 같은 데도요, 은근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 수준들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은, 예, 경남 쪽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구도심들,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뭐 당장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70년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는 그 시절부터 만들어졌죠. 생각해보면 부동산 갤러리에 예전에 평화의 바다란 닉네임을 쓰시던 그 형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저도 닉네임으로만 알고 한 번인가 모임에서 뵌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꽤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당시에 잘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던 건 게 있는데, 본인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굉장히 투자의 맛을 보고 성공했던 사례가 사실은 창원 재건축부터 시작이었다라는 얘기를 벌써 10여 년도 더 전에 제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방의 재건축 시장도 이렇게 이슈가 있고, 결국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낮은 용적률에 과거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밀화된 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밀도로 주택을 짓던 시절에 지어졌던 요지의 주택지들을 정비해서 이렇게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득이 발생한다. 창원처럼 도시화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구도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례가 있구나. 성공 사례로서 어떤 투자의 기틀을 잡은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해서 사실 창원 하면은 저는 이제 그분이 딱 항상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뭐예요? 잘 나갔던 창원 재건축, 이제는 돈 먹는 하마라 그래서 이 전혀 상반된 재건축 사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먹는 하마다라는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쓰여질 정도로 뭔가 애물단지가 된 모양새인가 봐요. 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지금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분이 잘 팔리지 않아서 조합원 분담금이 폭등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서이다. 그러니까 창원에도 여러 정비사업, 재건축 구역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마 주로 재건축인 것 같아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해왔었는데 사업이 가다가 이제 결국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분양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낮추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일반 분양이 안 팔리면서부터 우리가 더 내야 될 돈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딴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보니까 지금 회원 1구역이라고 하는 재건축 이 재개발 단지네요. 여기는 재개발 구역의 일반 분양국은 545가구 중에 507가구가 미분양이래요. 한 30개 남짓 팔리고 500개가 미분양,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은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분양한 회원 3구역 같은 경우도 856가구 가운데 767가구가 미분양. 그러니까 한 850개 정도 팔리고 또 미분양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장난 아니게 많은 상황인 거죠. 이게 미분양이 많으면 진짜 심각해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이 좋아지면 사실 미분양은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창원의 아파트 가격들이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이 분양가가 싼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알아서 와서 분양들을 받습니다. 근데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는 칼날은 가서, 뭐 떨어지는 시장에 가서는 분양권이든 아파트든 뭐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수요자들의 분위기는
분양을 안 받는 쪽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분양을 해야 되는 건설회사나 또는 이제 사업 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우리 아파트 사면 좋아요, 분양받으면 좋아요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겠죠. 예, 광고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와보세요. 이 분양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 져놓고 사람들 오라고 해서 직원 써가면서 밥 줘가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광고도 하고 TV에 광고도 하고 지역 신문에 광고도 하고 홍보 비용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뭐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잘 팔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돼서 할인 분양에 들어가게 되면 예, 이렇게 할인 분양하게 되면 그만큼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분양 수입이 줄거나 또는 팔기 위해서 광고 홍보비 등의 지출이 커지면서 결국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들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몇 개 안 팔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면 사실 뭐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미분양 물량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80~90%가 미분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당 얼마씩 한다고 하면 분양 수입 줄어드는 게 그 수량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의 추가 부담금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를 할인하고 얼마 비용을 더 쓰게 되면 얼마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조합원 물건을 만약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 물건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추가 부담금 나올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할인 분양을 얼마나 더해서 또는 광고비를 얼마나 더 써서 이걸 다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지금 정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이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올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계속 커질 거죠. 그러면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 물건들은 중간에 사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 부담금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조합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예를 들자면 일반 분양 미분양보다 많이 가격이 싸서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샀는데 나중에 일반 분양이 할인을 많이 해서 추가 부담금이 더 나오게 되면 조합원 거 산 게 완전 바보짓이 되는 수가 될 수 있어요. 아, 추가 부담금 내고 났더니 내가 왜 조합원 거 샀지? 그냥 일반 분양 할인한 거 살 걸. 이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합원 물건도 거래를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이 재개발 구역은 이미 분양까지 끝났으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됐든 아파트 져야 되는 거고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옆에 같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는 아직 이주 안 했는데 아직 우리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안 받았는데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지만 이주 안 했는데 하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해도 다 미분양이고 결국 추가 부담금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예정해냈던 금액대로 관리처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을 또는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고민들이 생기면서 이주가 진행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언제 분양을 해야 되나 이걸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대로 분양해서는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설계 변경해서 좀 잘 팔릴 수 있는 평형대로 바꿔봐요 라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설계 변경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분양 신청을 다시 받기도 하거든요. 다시 받으면 분양 신청 받을 때 분양 신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청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나중에 청산자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수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재개발 사업에 더 참여하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될래요 라고 하면서 이탈하는 이탈자들이 막 나오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거죠. 결국 사업이 이만큼 많은데 쓴 돈도 되게 많아요. 결국 이 정비 사업의 이 수익 돈
이 돈이 오가고 하는 구조 자체는 내 빚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분양하는 시점에 가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그때부터 내면서 걷는 구조인 건데, 말 그대로 지금 빚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건데, 막상 수입을 발생시켜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 시점에 지금 되게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와서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깝깝하니까 아유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청산받고 빠져나갈래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창원 지역에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단지들이 이 같은 고민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란 거죠. 자,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 기사에서는 일단 지금 물량이 너무 많다,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물량이 많다는 게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원 지역에 조선소도 안 좋고, 이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경기가 안 좋고, 이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이런 산업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일 수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가격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창원의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면 예상한 대로 분양이 잘 되고 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득도 나고 추가 부담금도 별로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민간 시행 사업의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좋고 나쁘냐, 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했을 때 이걸 엑시트할 수 있는 엑시트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이게 분양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서 투자 시점, 엑시트 시점을 투자하는 시점, 빠져나오는 시점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런 안 좋은 시장도 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내가 자금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틸 준비들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다가 구만수 박사님이라고 부산 쪽에서 이제 주로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김종률 아카데미 갔을 때 한번 뵙고 말씀 나눠봤는데 좀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 말씀 나눠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몇 번 말씀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도 잠깐 봤는데요. 이 영상에 보면 이 영상은 되게 좋은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도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건데요.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어떤 그 시점 자체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움직이는 시점 자체가 서울 평균, 전국을 평균으로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있지만, 각 지역을 나눠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이랑 부산, 대전, 울산 이 지방 지역이랑 움직이는 그 흐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2005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고 2007년도 피크 찍고 2008년부터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0년 피크 찍고 쭉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다가 2015년에 가서 다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이 피크 치고 난리 칠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안 좋았죠. 안 좋다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 언제부터냐면 2009년에서 10년 사이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사이클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반대로 상승 사이클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락 반전에서 가격 조정받는 그런 시점 자체도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서울이 먼저 올라가고
지금 예를 들자면 서울이 2005년에 올랐으면 4년의 텀을 두고 부산 쪽은 2009년 정도부터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부산이 2009년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면 서울은 그로부터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난 2014, 15년부터 또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 틈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서울은 확실히 2014년, 15년부터는 상승한 게 맞죠.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 그래프에서 또 나타내듯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하락 보합 또는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시절의 부산은 되게 좋았어요. 지금 시점을 볼 때 서울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 2, 3월 달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올해도 지금 꺾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워낙 큰 대세 상승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막고, 그 다음 세금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열어놓고, 보유세까지도 앞으로 이제 끌어내리면 집값을 어떻게든 더 올라가는 걸 바지끄댕이 잡듯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규제책을 써가면서 지금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잡힐지 아니면 시장의 에너지가 더 세서 이제까지 못 올랐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더 올라갈지는 뭐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또 봐야 돼요.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경남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 몇 년 정도 더 빨리 상승장이 왔고 그 상승의 흐름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창원 앞에 창원 사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안 좋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완연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라고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지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 가서 보면 이들 지방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이렇게 만약에 내년에 이 경남 쪽에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향하는 안정한 모습, 말 그대로 서울 그래프로 따지면 2010년 이후에 보여지는 이런 모양새대로 간다고 하면 이쪽이 먼저 좀 시장이 죽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도 부산의 하락장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서울도 부산의 상승세 이후 쫓아왔듯이 서울의 흐름도 다시 하락 횡보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창원에서 뭐 미분양 때문에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시점 자체가, 사실 서울로 돌이켜 본다고 하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수많은 구역들이 딱 그 걸렸던 딜레마와 동일합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의 거의 반복이에요. 판박이처럼 반복이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시장에서 조합들이 힘들었던 거. 그래서 도시재생이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나온 게, 재개발하면 좋아질 줄 알고 재개발 사업했는데 결국 추가 부담금 못 내고 나는 집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조합원들,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분담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고, 야, 저렇게 해서 재개발하느니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집이나 지키자, 나는 그냥 번듯한 아파트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재개발 반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 해제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2010년에서 2014년 내 얘기예요. 2012년에 뉴타운 출구 전략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했던 사실이 지금 이제 지방 지역에서는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보여지기 시작한 모습이죠.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이렇게 미분양들 처분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할인을 너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2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계약하세요. 뭐 애프터 리빙제. 그래서 회사가 그냥 일단 전세로 세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환매 조건으로 걸어서 일단 분양가대로 분양 받으시고요. 2년 뒤에 다시 건설회사 또는 뭐 시행자가 다시 매수해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환매 옵션을 붙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아무튼 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별의별 어떤
뭐 조직 분양들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인천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팔려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아파트 분양받으면 영주권 준다 그래서 그렇게도 팔고, 아무튼 별짓을 다 해가면서 팔던 시절이 이 시절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 미분양들 파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팔면서 손해났던 것들은 결국 그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부담들 했어요. 많이 부담한 데들 같은 경우 조합원 한 명당 6, 7천만 원, 뭐 그 이상도 부담해가면서 입주했던 단지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서울 수도권이 하락장이 시작할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방향성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이제까지 늘 얘기한 내용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서울 수도권 시장은 상승장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 서울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붙들기 위해,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되게 강하게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낙관론에만 빠져 있어서 계속 쥐고 있다가는 이 엑시트하는 타이밍을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시점에 내가 물리게 되면 뒤늦게 정비사업을 추진한 단지들은 추가 부담금에서 자유롭기 힘들고 고통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항상 염두하고서 정비사업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텀을 두고 지금 범주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 시장이 하락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항상 하락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하다 보면 또 반전해서 또 다시 상승하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 시장도 요번에 이제 이 조정이나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언제 반등해서 상승할까, 서울은 언제 다시 하락으로 반전할까, 이 텀을 봐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좀 눈여겨봐야 될 타임이 올 수 있겠다. 몇 년 뒤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짧게 홍보 하나만 할게요. 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의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라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들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 재개발 투자하려면 공부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알면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길게 정리한 이 인터넷 강의를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그 에듀캐스트라는 사이트 가셔가지고 보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정규 강좌를 하거든요. 이 4주 정도고 4주 12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좀 특강까지 같이 해서 한 15시간 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진짜 딱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 4주 강의입니다. 그래서 4주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이 수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동산 클라우드 오셔서 부동산 정규, 부동산의 초보자를 위한 재개발 투자 요 강의 수강 신청해 주시면 6월 말이에요. 6월 27일부터 수요일 날 저녁이거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직접 만나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